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위 기업인 넷플릭스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1년 새 월 이용자 수가 400만 명 감소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넷플릭스의 K 콘텐츠 홀대로 이용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연이어 기대치 못하는 성적을 내면서 이용자 규모가 줄고 있는 것인데 넷플릭스는 올해 12월 공개될 오징어 게임 시즌2 등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세계 시청수 주간 1위를 기록한 것은 총 7차례입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가 2차례 1위를 차지했고 선상과 살인자 이응난감, 피지컬백 시즌2, 더 에이트쇼, 하이라키 등이 각각 한 주씩 1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공존의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즌1, 2022년 5주 연속 1위에 오른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5차례 주간 1위를 차지한 더 글로리의 뒤를 잇는 흥행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화제성 면에서도 최근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매주 화제성 순위를 발표하는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한 차례도 주간 화제성 1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부진은 최근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는 자사 플랫폼에만 공개한다는 점에서 구독자 확보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가 OTT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 넷플릭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1096만 명으로 지난해 12월 1306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16%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 넷플릭스의 활성 이용자 수는 14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 1100만 명대도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이 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화제가 된 TVN 드라마 선지엽과 티오의 최종회가 공개된 5월 28일 이 드라마를 독점 스트리밍했던 티빙의 일간 시청 시간은 250만 시간으로 같은 날 넷플릭스의 241만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 OTT 트렌드에 올려진 글을 보면 구독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독점적일수록 미공개 작품일수록 유리하다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해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부진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지목됩니다. 먼저 시각효과나 장르적인 쾌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중요한 서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강정, 경성크리처 시즌1, 스위트홈 시즌3 등은 유명 배우를 앞세우거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화려한 시각효과를 동원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고 이 작품들은 서사가 아쉽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범죄 스릴러나 괴수물 등 특정 장르물에 편중돼 있어 시청자들이 점점 식상함을 느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2021년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넷플릭스의 한국 시리즈는 범죄 스릴러 장르가 큰 호응을 얻었는데 범죄 스릴러물의 경쟁력은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무겁고 어둡고 잔인한 장르물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가 전보다 낮아졌고 그런 장르물의 시청자가 이미 익숙해져 2021년에서 2022년에 넷플릭스가 주었던 새롭고 놀라운 느낌을 넘어서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입니다. 올해 화제작들을 살펴보면 눈물의 여왕, 내 남편과 결혼해줘, 선지엽과 티오 등 일상적인 배경의 드라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 범죄 스릴러로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는 SBS 커넥션이 유일합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아직 공개되지 않는 기대작이 여럿 있는 만큼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받는 것은 올해 12월 26일 공개 예정인 오징어 게임 시즌2입니다. 역대 넷플릭스의 모든 컨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 성적을 낸 시즌1의 기록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자주 제작해온 범죄 스릴러 또는 서스펜스, 액션 등 장르물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3일 김윤석, 이정은, 윤계상, 고민씨가 주연인 범죄 스릴러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가 공개되고 9월엔 박서준과 한소희 주연의 경성크리처 시즌2가 공개되고 지역 시즌2, 트렁크 등은 아직 공개 일자가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결과로만 분석한 결과이지만 이 상황을 조금 뒤집어 바라보면 넷플릭스의 침체의 근본은 아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OTT, 전 세계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직업은 제작이 아니라 제작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근본은 제작이지 OTT 서비스가 아닙니다. 결국 전문적인 OTT 서비스였던 넷플릭스의 경영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OTT들이 자기들의 전문 분야를 망각하면서부터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 제작자가 아닌 넷플릭스는 과도하게 오리지널에 집착하면서 구독률을 침체시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라도 엄청나게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지만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을 키우기 위해서 OTT의 기본인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서비스한다는 기본을 망각했습니다. 결국 오리지널에 집착하다 보니 오리지널이 아닌 콘텐츠들에게 차별을 가하며 방영이나 순위집계 방식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의 눈에는 왜 재미없는 작품들이 계속 순위 상위권에 오르고 재미있는 작품들은 순위에 밀리며 묻히나라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넷플릭스 시청시간 1위는 한국 작품 눈물의 여왕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홍보도 예고편도 없이 꼼수 순위 집계 방식으로 전세계 단 한 번만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꼼수로 바꾸기 전 순위 집계 방식이었다면 적어도 8주 연속은 전세계 1위 드라마이고 작년 더 글로리만큼 엄청난 이슈를 낳았을 겁니다. 결과로 봐도 눈물의 여왕은 더 글로리의 누적 시청 시간을 넘어서 우리나라 역대 누적 시청 시간 4위에 올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200만 감소,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구독자 400만이 빠지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마음을 1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시적인 분석은 구독료를 올려서 또는 계정 공유를 막아서 구독자가 빠졌다고 엉터리 분석을 하지만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가격을 올려도 컨텐츠 질이 좋거나 우리나라 컨텐츠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무조건 시청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초반에 우리나라 콘텐츠로 전 세계와 아시아에서 구독자를 늘려놓고 이제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오리지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차별 방영하며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질이 낮아져 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전 세계에 굴욕을 주고 그들이 속셈인 K드라마는 미드를 띄우기 위한 들러리라는 것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넷플릭스를 1위 OTT로 만들어준 이유는 우리 콘텐츠를 키워주고 홍보해주고 같이 상생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냥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시키고 있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도 여러 미국 내 사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에서 파업을 하며 이미 미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자신들의 파일을 뺏기고 있다는 불만과 우려가 나왔고 그 파업이 끝나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 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K 콘텐츠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두 글로벌 OTT들은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공룡 OTT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산 글로벌 OTT가 나와야 그나마 지금 K드라마 열풍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이탈이 비단 한국에서만 있을까요? 이 현상은 아마도 아시아와 남미처럼 K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가입한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기조를 느낀 넷플릭스는 갑자기 부랴부랴 가족 멜로를 오리지널이 아닌데도 전세계 동시 방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다른 신규 콘텐츠들을 다량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딱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탈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넷플릭스 K 콘텐츠 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말고 볼 것이 있나? 지금 순위권 상위에 있는 서양 콘텐츠들은 한국 콘텐츠보다 질이 낮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이 국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넷플릭스 이외의 다른 OTT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꾸준히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저고 티어가 절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또 아마존에서는 한국쇼 서주인의 시즌2가 아시아에서 3,200억 원을 투자해 제작한 미드 풀아웃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